네, 오늘은 심우정 대표님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그 제론테크 연구소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네. 이 제론테크가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론테크 연구소는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내에 연구소인데요. 제론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제론 테크놀로지는 제론톨로지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제론톨로지는 노년학이고요. 테크놀로지는 기술인데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노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제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는 줄여서 제론테크 연구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집에 기술과 환경을 더한다고 하면은 저는 실버타운이 좀 먼저 떠오르는데요. 좋은 실버타운을 고르는 뭐 3가지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실버타운을 고른다는 것은 들어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에 가장 기준이 되겠죠. 실버타운을 제가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노후가 돼서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외부 나가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주택 내에 어떤 그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버타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거시설 내에 외부 주거 환경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찜질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택 내에 들어온 그래서 단지를 이루는 이것을 바로 실버타운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버타운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즉 집이 잘 고령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끄러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그런 주택 거기에 자기가 즐기고자 싶어하는 취미 뭐 이런 주거 환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시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복지 서비스, 상담 서비스, 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기준은 결국은 들어오시는 분이 가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갖춰졌는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 면이라든지 하드웨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시설도 둘러보고 이러고 이제 어르신들이 얼굴 표정도 보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본인이 들어간다고 할 때 바로 결정하지 않아요. 실제 분양을 할 때 9번을 가서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분양을 해봤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즉 가서 시설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실제로 24시간 365일 간호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간호원 숫자를 보면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간호원이 휴가도 가고 일요일 날도 쉬잖아요. 365일 하루에 3교대를 한다 했을 때 간호원은 5명 이상이 돼야 365일 24시간 간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그 시설들 크기, 수용 능력, 서비스 내용들 이런 거는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서 처음에 다 안 보일 거예요. 몇 번 가서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고 맞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실 것 같네요. 네, 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식 500 같은 곳은 사실 월 관리비가 500만 원이나 돼도 대기 기간이 좀 2, 3년으로 많이 긴 편이거든요. 근데 좀 이런 실버타운이 다시 뜨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실버타운이 사실 198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유료 실버타운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올림픽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난 거는 2005년부터 손익분기가 넘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죠. 그러니까 어떤 자그마한 시설에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개념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블카운티라든지 뭐 서울 시니어스 타워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더 서비스 중심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최근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도 그러한 그 가치 중심에 가서 뭐 편안하게 산다 또는 취미 생활을 한다 뭐 남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겁게 산다 이런 개념들의 가치가 제공되면서 그런 것들이
수요자가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니어타운 들어가려고 돈 많으신 분들도 1, 2년씩 대기한다. 이거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네. 뭐 공급이 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최근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베이비붐, 젊은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좀 편하게 살고 좀 더 자기의 가치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찾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족한 이유는 아직 그런 그 다양한 실버타운이 많이 공급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본은 그 한 4% 정도 인구 전체 인구의 네, 노인 노인 인구에서 인구의 4% 정도가 시설이거든요. 노인 실버타운. 그럼 같은 우리나라는 좀 시설인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되게 굉장히 작네요. 작네요. 지금 뭐 40개 이내잖아요. 네. 그리고 복지 시설이 한 360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그 유료 실버타운은 한 40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돈도 있고 여유도 있다 보니까 좀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실버타운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최근 트렌드인데요. 처음에 이제 서울 시니어스 타워, 뭐 노블 카운티 나오면서 그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저희 경제 흐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실버타운을 잘 안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는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분양형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더 그 서비스 좋은 고수준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긴 옛날에는 보니까 실버타운 들어갔다 망했다, 어. 돈 떼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한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즐기려는 그런 수준이 높아져서 다시 액티브 시니어가 다시 실버타운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액티브 시니어가 정말 많아져가지고 이게 시행사나 법인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가 실버타운을 짓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공급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을까요? 공급자들이 좀 시장을 좀 세분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분들이 네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실버타운 정의를 내렸듯이 주거 환경이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합 수준에 따라서 실버타운 수준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고소득층은 그 굉장히 좋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같이 갖춰줘야 되고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양해져야 되겠죠. 근데 약간 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제한이 되겠죠. 그러나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없이 다 그 시장별로 좋은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호텔이나 보험, 건설사 물론 이런 업계에서 많이 이제 시니어타운 진출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컨설팅도 많이 들어오시죠?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네. 제가 2008년, 7년 이때 실버타운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타당성 검토, 사업 계획, 그다음에 이제 PM, 그다음에 운영 계획, 운영 대행, 분양 이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자들을 활용한 그 실버타운 계획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경험자들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계획에서부터 분양, 운영, 그 다음에 직원에서부터 CEO 이 전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버타운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버타운 공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그 우수한 경험을 가진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좋은 실버타운 컨셉을 가지고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니어타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다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한 분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버타운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버타운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뭐 개인도 좋고 또 기업의 어떤 직원들도 좋고 와서 전문가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여기서 다 못한 얘기들을 또 강의 시간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격의 없이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공급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과거처럼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분양형 실버타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분양형이다 아니다는 사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복지다 보니까 그 복지 차원에서 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에 정부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게 되고 보증을 하게 되고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분양하고 임대를 사실은 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소유 개념이었어요. 아파트도 투자 개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 개념만 성공을 했었어요. 초기에 실패한 실버타운이 다 임대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다 임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사회 흐름 자체가 지금 월세도 또 많이 살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임대에 대한 그러한 그 좋은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소유, 그러니까 자산 소유 방법이 한국은 아파트가 부동산이 많잖아요. 현금보다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처분하고 오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 현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임대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금 흐름 사용 방법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선택할 거라고 분양형도 있지만 임대형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가 네, 이거 그렇습니다. 좀 나한테 정말 안 맞다. 네. 그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네. 내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네, 거니까. 그랬던 네. 것이죠. 그 실은 이제 시설에서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분양형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받고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실버타운 전체도 소사회예요.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사회, 거기도 리더십이 있고 소사이기 때문에 그런 규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게 되면 그 실버타운이 망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그래서 임대를 하고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저 다른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실버타운에 맞는 성격이 있고 안 맞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 실버타운 보면 다 자기 소유죠. 야.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때 규율이 있고요. 야. 그 규정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이라면 제가 볼 때 문제 없이 다 그 될 거라고 외국은 봅니다. 주로 소유형이 맞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네. 결국은 분양형을 제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겠네요. 이제 소유 개념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네. 저는 미국만 소유 형태가 좀 많은 줄 네. 알았는데. 네. 근데 또 좀 궁금한 게 안에도 소사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회는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 요즘 시니어타운에 뭐 트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시니어타운에는 이거 꼭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실은 실버타운은 들어가서 서로 잘 지내는 곳이에요.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은퇴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동양화에 저쪽 태촌에서 2,000평에 집을 짓고 하셨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밭 가꾸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와서 뭘 이렇게 했는데 너무 겁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와서 다른 분들과 손잡고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뭐 종교도 활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이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결국은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은 사실은 잘 못 어울려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분들은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워낙 또 잘 하시고 여자들이 좀 더 앞서 나가네요. 네, 그리고 또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서비스 받으면 여자분들은 그런 걸 좀 안 해봐서 좀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다 당연히 서비스 받고 당당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요구하고 자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더 좋은 실버타운 사회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최근에 저희도 이제 우리 석영 기자가 취재를 했지만 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리면 실버타운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네. 잘 살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다고 실버타운에서 일종의 퇴출되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실버타운 들어가면 그래도 뭐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전 개념인 줄 알았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개인 집에서도 그렇고 실버타운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기 살던 곳에서 난 세상을 뜰래라고 하잖아요. 실버타운에서도 마찬가지죠. 살던 곳에서 이렇게 계속 마감하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실버타운에 옛날에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제공했었어요. 뭐냐면 액티브 시니어가 준요양 단계, 그 다음에 요양 단계,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한다. 그것을 장점으로 했었어요. 네. 지금 현재도 일부 실버타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직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걸렸는데 목욕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 저 왔어요. 그러면 반가워요. 목욕해야지. 아 가자 이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 뭐요? 나 목욕하기 싫어.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실버타운에서 요양까지 가서 그렇게 되는 거는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노인만 많아지게 되고 요양만 많아지게 되면서 실버타운 자체도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실버타운 고령화 네. 심각한 모양이죠. 실버타운에서 그래서 또 고령화가 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새로 들어가시는 액티브 시니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7% 정도가 새로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것이 좀 더 커지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액티브 시니어 실버타운을 지향하는 곳은 그런 분들을 다른 데로 전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준요양 단계 실버타운, 요양 중심의 실버타운 또는 액티브 시니어 실버타운 이것들이 사실은 서로 연대를 해서 서로 그런 그 케어 정보나 이런 것도 교류하고 뭐 이러한 그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밀이었어요. 저쪽 실버타운한테 우리가 비밀을 왜 서로 손님을 끌어내. 그런데 지금은 실버타운끼리 서로 교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했어? 저렇게 했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그 분위기 좋고요. 그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일본,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실버타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이 너무 작은 소규모가 아닌가 뭐 이런 좀 평가도 있던데 어떠신가요? 국내에서 대단히 실버타운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농진청인가요? 거기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국에 100군데 시니어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시범 사업하다 말고 이제 없어지고 아이고. 복지부에서도 그 고령친화 마을이라는 거를 하려다가 이제 없어지고 전원주택과 막 그런 사업이 한참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섞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소득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 50 이상이면은 선시티 그런 데 들어간 분들은 소득 수준이 엄청나요. 자기 주택 그리고 또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라 자기 주택이잖아요.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한 거죠. 한국은 성공한 것이 이제 빌딩형밖에 없어요. 직접 된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무슨 대학교에서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형으로 넓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즉 식사를 배달해야 되는데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 갖다 드릴 수도 있잖아요. 머니까 못 오니까 직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즉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직원이 많이 들어가서 서비스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집에까지 배달되는 원격지까지 배달되는 이런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호사도 얘기했는데 경비원도 그렇고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는 서비스를 줄이든지. 그래서 줄여진 서비스 실버타운도 있고 많은 실버타운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양했으면 좀 좋겠어요. 선택의 폭이 넓었어야 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보니까 지방 같은 데다가
이 주택형 외국 같이 그런 대규모 실버타운 계획들은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네. 실버타운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인력 그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런 테크놀로지가 그런 거를 해결할 겁니다. 그건 강의 시간에 들으시죠. 중요한 내용을 강의 시간에 다시 풀어주시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고 우리나라 소득 수준도 올라가면 참 좋은데 사실 그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한순간에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현행법 제도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풀린다면 우리나라 시니어타운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산업 측면에서 허용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양형도 그렇고 자유롭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만 좀 풀어진다면 제가 볼 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시설에 따른 법이에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시설, 유료 시설 이게 섞였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한되는 게 네. 많거든요. 이런 것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 안 드는 정책적 변화? 뭐 이런 거 해주면 될 텐데 네. 정부가 이런 데 관심이 없나요? 아니 이제 관심은 많은데요. 풀고 싶어 하는데요. 네. 문제는 민간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네. 즉 분양을 임대를 했고 분양을 했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의 협회든지 뭐든지 공조 회사를 만든든지 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뉴스 나오면은 복지시설인데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민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가령 간병 인력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부족한데 네. 뭐 지금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네. 사실은 쿼터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간병 인력들도 좀 데리고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 서비스를 해야 좋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과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아까 제런 테크놀로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것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무료 시설은 그런 분들한테 급여를 이제 복지 자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 제한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그 우리 실버타운은 그거는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이 일반 실버타운이 그 기준에만 맞춰서 하니까 서비스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가 좀 풀려야 이 분야도 좀 살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리츠를 통해서 좀 시니어타운 공급에 좀 적극적인 편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시도를 하고는 싶어 했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버타운이 이제 복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저렴한 이런 쪽에 좀 한계가 좀 있었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투자도 리츠도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났었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투자 수익이 보증이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개발은 지금까지 이 토지에다가 건물 올려서 이 건축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건설회사들이 이미 해갔다고는 보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분양이 3년 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자가 있다고 하지만 분양은 빠르게 되질 않아요. 그 기간을 참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건설이 분양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뭐 20대 1 막 이런 거를 하던 분들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그 자금 계획을 세운 데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 기간이 어차피 길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아까 얘기한 서비스가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좋은 데예요. 네. 그런 데는 괜찮은데 새로운 영역을 이제 뚫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저런 사례들이 성공을 한다면 리츠도
될 거라고 보고요. 신용 다 그런 데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행복한 노후, 국민이 행복하면 나라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는 지금 복지 차원에서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하는 거는 좀 제한을 두고요. 실제 그 복지에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일반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문제되는 것만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실버타운에 대한 이런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민간 그리고 정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이 기획되고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좋은 데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고령사회에 좋은 주거 환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육 과정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같이 좋은 실버타운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